자, 어제 되게 특이한 케이스가 내구재 주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9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이 내구재가 뭐냐면, 구매를 해서 보통 삼성 3년 이상 쓸 수 있는 제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되면 보통 이제 이 내구재를 잘 안 사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 이제 내구재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거든요. 그때 뭐 가구부터 시작해서 뭐 이게 2020년 3월인가 뭐 4월 5월 뭐 급등했다. 그다음 쫙 줄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또 한번 올랐다 딱 줄었어요. 근데 아직 3년이 안 됐어요. 물론 이제 많이 올라온 건 아닌데 내구재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전월 대비 이렇게 물론 이게 한 4%씩 올라야 됩니다. 근데 싹 올라왔다는 게 이게 뭐지? 어제 제가 조금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아직 미국의 소비는 살아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막 이렇게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는 굉장히 이제 리저너블하게 합리적으로 하는데 내구재 주문이 올라오니까 이것도 전월 대비 올라오니까 뭐야? 미국의 소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야? 이런 형태의 흐름들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뭐지라고 해서 오늘 이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거 분석을 하려고. 나중에 시장에 대한 부분 또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GDP 나오가 있는데요. 내일 이제 GDP가 발표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행적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7월 27일까지 마이너스 1.2%예요. 그러니까 2분기 연속 마이너스긴 한데, 그래도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정치가. 그러니까 이게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계속 매일매일 변하니까 우리가 이제 GDP를 따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GDP 나오를 보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최근 추정치가 좀 올라가 있어요. 마이너스 1.15. 그래서 이걸 보면 조금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지금 어, 굉장히 지금 느낌이 좀 한 게 뭐냐면 어, 어제 나스닥이 4%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야간 선물이 2.50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어, 이거 그러니까 더구나 어제 선물을 7천 개 가까이 팔아버렸잖아요. 요거 때문에 오늘 제가 방송을 10시 아마 30분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 이상은 안 되고. 요걸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 제가 지금 좀 찝찝해요. 그러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테슬라 뭐 6% 갖고 뭐 이런 건 의미 없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6% 갖고 4% 갖고, 그 다음에 뭐, 구글도 어제 시간에서 많이 갔잖아요. 근데 7% 가고 이런 상황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스닥이 올라간 거는, 뭐 기술주들이 반등한 거는 저는 의미 부여 없다. 그렇게 하고, 상품 시장도 뭐 크게 변화 있는 거 없죠. 유가는 잘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볼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냐면 농산물 가격은 계속 이제 정체를 보이고 있고 구리 가격도 정체를 보이고 있죠. 경기 침체는 확실한 것 같은데 이제 농산물 가격 이게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농산물 식량은 이제 수출이 재개가 되지만 러시아가 언제든 또 막아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에너지는 안 떨어져요. 다시 브렌트유가 100불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 에너지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달러 인덱스도 106에서 안 떨어집니다. 제가 요거 말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게 좀 몇 가지 있어서 그건 이제 파월 의장 얘기를 좀 나중에 좀 하려고요. 그 다음에 0.1, 그 다음에 0.365. 어제 0.2까지 떨어졌는데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멀어지는 게 좋죠. 그 다음에 8,400, 아주 소폭이지만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27일인데요. 지수가 2.57 올라갔는데 외국인들이 1176억 팔았고요. 선물을 7200개 다시 팔아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아직 이거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렇게 변화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의 그 선물 포지션, 현물 포지션도 그렇고요. 선물 포지션도 그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형태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이제 매매하는, 그러니까 9시 넘어서 방송할 때 시장을 보고 나서 굉장히 좀 특이한 걸 얘기해 드릴게요. 그 전에 어제 F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금리 인상은 볼 거 없다. 75pp가 맞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경기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제가 라이브 방송 9시 이후부터 시작할 때 그래서 한 번도 파월 의장 경기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 나오는 모든 투자 회사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경기가 굉장히 침체에 빠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만약에 파월 의장도 인정을 하는 순간 나스닥은 폭락이고 경기가 여전히 계속 좋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스닥은 큰 폭으로 올라올 것이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파월 의장의 경기에 대한 코멘트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어제 9시 넘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어제 75pp 인상을 딱 하고요. 이게 그 9월 FMC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 있다라고. 이게 빅 스텝도 아니고요. 다시 75pp예요. 그러니까 이 75pp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버렸죠. 그럼 이러면 시장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시장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 금리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게 9월 FOMC 전까지 지표가 중요하다. 이건 물가 지표 뭐 당연히 이거 말장난이죠. 그 다음에 고용 지표 다 좋은데 뭐 물가 지표 피가 어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도 있다. 그러고 물가 지표, 고용 지표를 보는 게 좋다. 그리고 고용 지표나 물가 지표가 괜찮게 나오면 이거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시장에서 빅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할 수 있지만 이런 쪽에 무게를 두는 게 아니고요. 이 밑에 쪽에 무게를 두겠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얘기하는 건 말장난한 거예요. 어차피 지금 물가지표하고 고용지표 다 좋고 물가지표 꺾이는데. 근데 이제 고용지표는 변수가 있죠. 이번에 제가 실적 발표 나오면서 보면서 기업의 가이던스를 보니까, 야, 고용지표는 조금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고용을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저축도 다 쓰고, 그러니까 이제 고용을 하러 나오기 때문에 급격하게 고용지표가 나빠지는 않겠지만 감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안 뽑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뭐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도 더 이상 뭐 뽑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실적 발표 가이던스 보면 감원하는 기업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가 지표는 피크아웃 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결국은 뭐 9월 달에 50bp 하고 어느 시점에 금리 인상 폭 조절할 수 있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75pp 인상을 했는데 이게 2.50이에요. 근데 한국은 기준금리가 2.25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전됐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도 또 금리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금리를 자꾸 올라가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자꾸 이런 얘기 드리지만
어제 유튜브에 보면 이게 서영수 이사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나와요. 3%에. 그러니까 이걸 꼭 보세요. 근데 지금 제가 옛날부터도 서영수 이사 걸 꼭 보라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금리가 역전되면 한국은행에서 계속 금리를 인상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 물가도 4.3% 났죠. 그러면 진짜 서영수 이사가 얘기했던 이 형태에서 금융위기, 그러니까 작은 경색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보셨죠,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거 3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이 사람 건 꼭 봐야 된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미국 경제 현재 침체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경제에서 아주 잘 기능하는 영역이 너무 많다. 어, 노동시장은 노동시장이 매우 강한데 경기 침체에 진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경기에 대해서는 이전하고 똑같이 굉장히 강하게 긍정적으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나스닥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제 이거 금리는 75bp니까 아무것도 볼 거 없다. 이거는 어차피 지난번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이 100bp 못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문제는 경기에 대한 코멘트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보세요. 경기에 대한 코멘트를 이렇게까지 립 서비스로 잘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제 시장이 나스닥이 4%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걸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얘기를. 그러니까 어제는 시장이 믿었는데 계속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차차. 어,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어제 왜 팔았을까? 그리고 오늘 놔두고 오늘 팔아도 되는데 굳이 나스닥 4% 올라가고 파월 의장의 저도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거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손 안 댈 거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나쁘게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다 예상했었던 거니까. 근데 왜 외국인들이 어제 7천 계약을 팔았을까?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왜 나스닥에 4% 올라갔는데 왜 야간 선물이 2.50밖에 못 올라갔을까?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금리 인상을 계속 이렇게 하고 난 뒤에 9월부터 올 수 있는 실질적인 실물 경기의 그 영향력이 본격화되는 건 이제 9월부터 오거든요. 어차피 9월은 50bp까지는 해야 되니까. 그다음 우리나라도 지금 어 그 지금 물가가 4.3%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역전됐으니까 계속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면 서영수 이사 말이 맞죠. 그래서 어제 서영수 이사가 이게 나오는데 방송하는데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들? 정프로가 질문을 했잖아요. 금융위기에 대한 부분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전에는 제가 서영수 이사의 그 영상을 계속 많이 봤잖아요. 그때는 뭐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 앞으로 이제 금융당국이 정책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뜻에서 얘기합니다라고 이렇게 울먹물었는데 어제는 표정 보셨어요? 한번 영상 한번 보세요. 어제 표정이 어떤지. 어, 그러니까 이게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인을 안 하는 거죠. 정책을 잘하라는 거 이런 것도 얘기도 안 하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근데 이 영상은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3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했죠. 한 4월 달부터. 이거 현실화된다. 그래서 6월 달에 그러니까 5월 달에 김영익 교수가 시장이 뭐 이제 반등해서 2,700까지 간다 그럴 때 제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6월 달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게 이런 근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 내용이 이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고요. 이 내용이 어, 점점 올라가는 거죠. 어제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어제 그 삼성증권에서 회사채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회사채가 하나 있어서 이 회사채를 매수 상품으로 올려놨는데 이게 AA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AA 마이너스 회사채를 올려놨는데 얘가 금리가 4.13%예요. 회사채 금리가. 그러니까 AA 마이너스예요. 회사채가. 근데 4% 됐어. 이런 얘기는 WB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채 발행 안 된다는 거예요. 얘들은 대출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 한국의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됐잖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9월 달에 뭐 자이언트스텝은 안 하겠지만 자이언트스텝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뭐 알겠지만 50bp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뭐 자이언트스텝 하면 난리 나고 50bp 하면 더 금리가 역전되거든요. 그러면 한국은 빅스텝을 했는데 또 한 번의 빅스텝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금리 역전되면 자금 이탈 되니까.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채 시장하고 그 다음에 어제 얘기했죠. 은행채 발행했을 때 제2금융권 그 다음에 회차시 시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거 꼭 보세요. 어제 거 서영수 이사 거 이거 꼭 보세요. 이거 그래서 미국은 금융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은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금융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제 또 공매도 얘기가 터져갖고 지금 금융위하고 오늘 3개 어제 한국투자증권 이제 이게 이제 공매도를 일반 매도처럼 해서 그것도 2,500만 주 해서 큰 수익을 냈다. 근데 이제 이걸 과태료인가? 과태료를 10억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냈다고 해서 지금 오늘 3개 그 위원회 금감원 금융위 또 하나 어디죠? 금토협인가? 하여튼 그쪽에서 지금 공매도 관련해서 이제 회의를 시작했죠. 이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이 공매도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뭐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것 때문에 시장이 올라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한 것들. 근데 그게 다 팔아버렸단 말이죠. 근데 요 재료 말고는, 그러니까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만약에 금지시킨다는 재료 말고는 사실은 모멘텀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재료 때문에 당분간은 박스권일 것 같고 9월까지는.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는 9월 달에 금리가 50bp 딱 올리면 그때부터는 금리 인상에 따른 실물 경기가 막 이제 직접적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저는 4분기 빠르면 그리고 늦어도 내년 1분기부터 이제 침체가 올 거다. 이런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주가 전망도 다 얘기해 드렸고 매매 전략도 얘기해 드렸죠. 근데 지금 제가 어제 보는 형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 건 어제 나스닥하고 야간 선물의 갭하고 그 다음에 어제 왜 이거를 7,000개를 팔았을까? 오늘도 연속적으로 팔까?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코멘트는 제가 다 예상했던 대로 형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한국의 기준금리가 2년 반 만에 역전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개별주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BB 등급 이하, 그러니까 A 등급 이하, 그러니까 회사채 많이 봐줘서
트리플 B 등급 이하. 그러니까 이 등급 이하는 여러분들이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주의 순환매 장세가 더욱더 이제 아마 활발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는 대형주 위주로 짧은 매매할 거고 지수 선물 매수 매도할 거고 이제 앞으로는 뭐 트레이딩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짧으면 3일, 길면 한 2주에서 3주. 3주도 안 돼요. 이 정도의 스윙 매매를 할 겁니다. 이건 주식이나 파생이나 모두. 이런 매매 아니면 대응이 안 돼요, 지금은. 그리고 그러니까 회사채 트리플 B 등급 이하는 여러분들 손대면 안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더블 A가 4.13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한국은행이 여기서 또 금리를 인상시키잖아요. 그러면 얘가 연말까지 제가 볼 때는 얘 회사채 금리야 한 6에서 한 7%까지 올라가요. 대출 금리 한 6%까지 올라가면 못 버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행도 은행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다 땡겨버리면 제2금융권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거 서영서 이사가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 근데 이거 꼭 보세요. 어제 20일 그 3프로TV에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건 제가 계속 추천해 드리잖아요. 꼭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애매하게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제 나스닥이 4% 올라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하고 이러면 안 돼요. 잘 봐야 돼요. 적어도 시장이 이제 작은 박스권에 잡히는 역할은 했지만 그게 9월까지 갈지 8월까지 갈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어제 해외 증시하고 국내 수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